바우사 영업팀장이에요. 식당을 하시려고 중간에 좀 뿌시던 중이었어요. 저희가 뿌시던 중에 들어왔어요. 총 3개월? 오, 금방 하셨네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이마를 정강이로 탑으로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180, 200 이랬었는데 급여가 적어도 이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약간 제 덕질에 돈 받는 느낌이에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좀 크거든요. 잠시만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빠우이고요. 저희 바우사 영업팀장이에요. 인사도 해주네요. 저는 제주도에서 바우사라는 웰니스 공간이랑 컬러 요가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 이한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수업 마치고 차 드시기도 하고 수업 전에 쉬시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클래스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들 여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와, 넓구나. 사진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네요. 여기에서는 많으면 6분, 좀 촘촘하게는 8분까지 진행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옆집 마당뷰를 관리를 항상 잘해주셔서 와, 좋다. 자기가 관리 안 해도 되고. 원래 어떤 공간이었어요? 썰은 많아요. 도라지 공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게 이제 나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식당을 하시려고 중간에 좀 뿌시던 중이었어요. 못 하시겠다고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뿌시던 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는 셀프로 다 당근에서 물품 구해가지고 벽지도 뜯고 바닥 에폭시도 바르고 당근을 되게 잘 활용하셨나 보네요. 제주도는 당근 최고거든요. 당근 점수가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 살면서 금방 또 가시는 경우들도 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오픈한 카페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집기가 많이 나오고 가끔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있어서. 당근으로 구한 것 중에 제일 애정이 가는 아이템 있으세요? 이것도 당근이거든요. 근데 다 죽어가던 애예요. 근데 완전 살아나고. 고무나무 같은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당근으로 사오셔서 살린 고무나무. 그리고 여기 저 앞에 선인장도 노랗게 다 말라가던 애가 완전 통통하게 이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걸 그렇게 사오신 거예요? 무료 나눔. 얘가 처음에는 완전 노랑이에 가시들도 올라오고 통통하고. 좋다. 제주도 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또 당근을 열심히 활용하면 좋겠네요. 쓰시게 될 거예요. 저절로. 구할 데가 없거든요. 물건을. 인테리어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세요? 일단 추운 거. 창문이랑 문이 하나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어서 이제 벽지를 혼자 뜯고 있는데 이게 얼어서 안 뜯기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뜨거운 물을 막 뿌리라고 그래서 물 뿌리고 뿌는 동안 옆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믹스커피 하나 타주시고 그럼 좀 쉬다가 나와서 또 긁고 한 3주는 벽지 뜯은 것 같아요. 벽지 뜯는 데만 3주 동안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을 선정하신 거예요? 다른 건물을 안 봤어요. 진짜 이 건물만 구경하러 왔거든요. 매물을 하나만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냥 구경이나 하자 이래서 구경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숙소 가서 계약을 할까 말까 그러던 중에 이제 아침에 한 번만 더 보자. 그러고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가능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지 막 그려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머릿속에서 네, 이미 막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고생은 이제 상상은 안 되셨고 네. 그거는 했을 때는 좀 큰일 저질렀구나 싶었죠. 내가 인테리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내가 애정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은 가려놨는데 발 닦는 곳이거든요, 원래. 우와. 이 수도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공사하면서 여기가 끊겨가지고 물이. 뭔가 완벽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리고 여기 통창한 것도 약간 여기가 포인트 같긴 하네요, 진짜. 너무 이쁘다. 그래, 처음에 공사할 때는 남의 집 봐서 뭐 하냐고. 근데 이제 공사 마치고 나서 이 마당이 이렇게 예쁜지 이제 알았다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럼 막 요가 클래스 하는데 앞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하세요. 그래요? 일부러 안 쳐다보고 지나가 주시거든요. 여기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의 또 아량으로. 공사하시는데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총 3개월?
오, 금방 하셨네요? 왜냐면 저희가 셀프 인테리어로 한 부분들이랑 인테리어 공사 사장님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진행하고. 그러게요. 근데 생각보다 안 들었네. 그럼 전반적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되게 저렴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둘이 엄청 이제 고생하고 아, 인건비를 떼었으니까. 최대한 진짜 많이 아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또 무드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지금 여기는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연세로. 연세는 1,200. 1,200만 원으로 거주도 하고 네. 이런 창업 공간도 하시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요가원을 차리는데 허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있나요?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그런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도자 과정이 있긴 하고 그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강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도자 과정을 듣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창업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왜냐면 자격증은 뭔가 부수적인 어떤 상징일 뿐이어서 대신에 이제 본인이 요가를 충분히 경험하고 공부하고 한 그런 내공이랑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요가복으로 딱 갈아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좀 외국인이 오신 것 같은데. 보통은 에어비앤비 통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제주에 워케이션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랑 지금 저희 바우사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워케이션 하는 분들을 할인해 드려요. 그 외국인 오시면 영어로 수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영어 가능. 영어 가능.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양쪽 손바닥을 바닥에 이제 엉덩이를 하늘 위로 다운독으로 올라와 볼게요. 네, 좋아요. 이 순간 전체로서 내 목소리가 방금 수업 마치셨는데 만족하시는 것 같던가요? 네. 가장 편안한 시간을 안내해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만족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요가랑 같이 명상을 진행을 하는데 잠시만요. 야, 너 일반적인 요가 클래스랑은 조금 저는 의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컬러 명상이라는 걸 하면서 몸의 감각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냥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시간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을 움직이면서 또 달라지는 몸의 감각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냥 그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생각보다 더 재방문도 많고요. 이 요가 클래스 체험이 아니라 뭔가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좀 시선에서 전환이 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세요. 가끔 여기에서 이렇게 혼자 요가도 하고 그러세요? 네, 가끔. 그리고 수업 전에 미리 앉거나 수업 마치고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눈 오거나 비 올 때는 앉아서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관광객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거의 95% 오. 여행객분들이 오세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지도 검색해서 오시거나 소개받아서도 많이 오세요. 다녀오셨던 분이 좋다고 소개해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오시기도 해요. 3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익적인 측면은 좀 어떠세요? 좀 더 늘면 좋겠지만 한 달에 300 정도? 처음에 오픈하고 수입이 많이 안 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에 180, 200 이랬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뭔가 이거의 증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가 안 되나? 뭐가 부족한가?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냥 혼자 물어봤거든요. 로또가 돼도 이 일을 할 건가? 근데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돈 들어오는 거랑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내가 우러나서 하는 거구나 이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일했던 거에 비교하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급여가 적어도 이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받아도 뭔가 부족하고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이런 수입들이 나는 내가 좋은 걸 하는데 들어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랑 만나면서 저도 진짜 많이 얻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공부인데 뭔가 돈이 들어온다? 약간 제 덕질에 돈 받는 느낌이에요. 이제 회사 생활 하시다가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어렵고 근데 더 저한테 진실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에는 회사의 시스템을 탓하든 나랑 뭐 안 맞는 뭐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일을 할 때에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뭔가를 핑계대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진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오히려 견디지 못했던 게 이런 내 모습, 뭘 미루거나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자기 평가에 좀 빠져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증명을 뭔가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걸로 얻지 못할 때에는 내가 충분히 뭐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부족한가? 많이 빠져 있었다가 이제 그런 자기 평가나 연민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좀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하는 거는 요가 매트 닦고 유리창 닦고 네.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사실 오신다고 해서 이미-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놓고 먼지가 많이 나오네요. 청소하셨다고. 그 전에 하셨던 직업이나 이런 건 어떤 거 하셨어요? 이런 지역 안에 체육센터들이 있거든요. 안내 데스크로 근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저의 수련으로 요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취미로요. 네. 그러면 그렇게 취미로 하던 요가를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공간을 계약해서 그 지도자 과정 끝나고 오픈 클래스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행복하고 좀 충만한 느낌이 들고 일이라기보다 뭔가를 나누고 서로 주고받았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하던 중에 제주도가 떠오른 거예요. 요가로 나눴을 때 순간이 좋은데 제주도가 또 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남편한테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은데 요가 강사 자리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처음에는 창업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일단 강사로.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요가 강사로는 경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강사직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요가 강사 이런 걸 떠나서 옮기는 거에 부담도 있고 굳이 지금 옮겨야 될까 신혼 2년 차여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느낌이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원만 해보고 되든 안 되든 그때 이제 가서 그런 결정을 해보자 그렇게 해놓고 지원을 하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좀 서칭도 해보고 약간은 준비 아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반대하진 않으셨나 보네요. 처음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이런 환경의 안정감이 진짜 안정적인 걸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은 계속 바뀌고 지금 이게 나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안정적인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혹시라도 이제 2세 계획이 있는데 아기들을 낳기 전에 우리 둘이 있을 때 시도해보는 게 좀 더 가볍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남편이 이 건물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매물을 봤는데 궁금하다고 그래서 바람 쐴 겸 보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차 내고 보러 왔죠.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살이가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청소가 되는 촬영인데요. 어떠세요? 제주 살아보시니까 이 제주살이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주도 고향 아닌가 이 생각해요. 그냥 위안이 많이 되고 제주도가 받아준 것 같다는 마음도 있거든요. 지금 공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냥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받아준 제주도에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떤 게 좀 제일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냥 수시로 변하는 날씨도 좋고 그게 좋으세요? 재밌더라고요. 와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안 오고 그냥 그 생동감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된 거? 불편한 점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다는 게 어쨌든 제 기준 대비 뭔가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생각났다. 그 배달이 텅이에요. 해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근데 그런 아쉬움도 저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약간 해탈하신 것 같아요. 예약이나 이런 게 없는 시간에는 그때는 보통 뭐 하세요? 책 읽거나 아니면 바닷가 놀러 가거나 릴스 유튜브 만들거나 밥도 해 먹고 산책도 하고 동네 분들이랑 놀러도 가고. 제주를 잘 즐기고 계시네요. 근데 처음에 여기 제주 올 때는 아예 연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감사한 인연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닿아서 얼굴 보거나 좀 약간 이런 프리한
관계들이거든요. 또 제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분들도 많아서 또 자기만의 뭔가 색깔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분들, 제주도에선 그렇게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영감도 많이 받아요. 진짜 멋있는 분들 많아요. 대표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지금? 요즘에는 와 진짜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좀 크거든요. 바람도 느끼고 커피도 마시고 강아지 똥 잘 싸는 것도 기쁘고 그럼 대표님은 제주도를 떠날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도 진짜 번개같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떠나고 싶어서 나 제주도에 살 거야 이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주도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이주를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사한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것도 그러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렇게 사라지는 동안에는 충분히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다? 따우! 가자. 대표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빛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저의 일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게 지금의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의 되게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또 오빠 덕분에 지금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인연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 사랑해.